받아 나오는 퇴직금이 1억이다. 네. 그러면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은 100만 원 정도예요. 1%. 20년 이상 나눠받게 되면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연금 준비를 도와드리는 연금술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근데 연금 받을 때 세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금인데 세금을 왜 내요? 받을 때 세금 냅니다. 아, 연금소득세? 네. 내봤자 얼마 낸다고 시원하게 돼요, 그냥. 오, 얼마 낸다고 내라고. 넉넉하시네요, 역시. 내라고. 아닙니다. 농담이고. 오늘 연금 받을 때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 생각만 해도 사실 좀 골치 아프고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연금과 관련된 세금 고민을 한번 받아봤어요. 고민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금 받을 날이 가까워져 오는 61세 은퇴 예정자입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는 세금 떼고 월급을 받으니까 세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도 거의 대부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급쟁이 생활은 끝났고 조만간 연금을 받아야 될 텐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어떻게 납부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월급 받을 때는 세금 나가는 건 알고 있잖아요.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얼마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 월급 받을 때 급여 명세서 상세히 보시는 분 정말 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버니까 떼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는데 은퇴 예정자님처럼 이렇게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 세금을 또 내야 되는지 부담스러워지는 게 네. 맞죠. 월급 받을 때는 급여 명세서 일단 잘 보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질 않는데 맞아요.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 건가요? 안 떼면 좋겠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 연금을 가지고 따져보면 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떼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IRP, 세금 환급받았던 애들, 요것도 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만 떼고 있고요.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을 뗍니다. 이렇게 모든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돼요. 이게 뭐 줄여서 입에사근 연기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세금 안 내는 연금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연금의 그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떼는 건가요? 그렇겠죠. 일단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연금도 있고요. 분리과세되는 연금도 있고, 그리고 분류과세되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비과세 연금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에 집중되면 어쨌든 낼 세금이 좀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들을 적절히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금 최대한으로 줄이는 포트폴리오 궁금합니다. 최대한 줄여야지 네. 내가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쵸. 가용자산이. 일단 국민연금은요. 종합소득의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얘는 무조건 그냥 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국민연금 조회해보면 세전 세후로 나뉘어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상 수령액이. 어쨌든 얘는 종합소득의 합산과세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에 누진과세 됩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뭐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사업소득도 발생하는 거고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누진과세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일단 근로소득도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소득도 대체로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만 가지고 뭐 세금 폭탄이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체로 연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2년 이전에 납입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걔네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건 그거부터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월 150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해보면 2001년 납입분까지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50만 원,
100만 원은 2002년 납입해서 발생한 연금이다라고 하면 2002년 이후 납입분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씩 연간 1200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 세율은 6%가 되는 거고 이것저것 공제받고 하고 나면 실효세율은 보통 3에서 5% 내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만 원 받으면 한 3, 4만 원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 많이 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 얼마씩 부어야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나요? 100만 원 지금 받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1년 납입한 것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고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인데 대체로 60세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납입했다고 해도 지금 거의 24, 5년을 납입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세금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쵸?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 건보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60세가 넘어가면 어쨌든 이제 일은 안 할 건데 네. 건강보험료 걱정하시는 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늘어났어요. 일단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유지하게 되면 자녀분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나 부양가족으로 올려줘. 이게 가능한 건데 소득이 좀 많아지면 이게 대상이 안 돼요. 그게 연간 2천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재산 조건도 있는데 이런 게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자녀한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연 2천만 원 넘어가서 받으시는 지금 5, 60대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150에서 200 사이를 받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미 연 2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된다. 네. 네. 근데 국민연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세율이 높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해서 불리한 거지. 네. 연 2천만 원 초과를 한다고 해도 납입한 분의 5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200 받는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지금 8.13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8만 원을 내는 거니까 사실 국민연금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건 아니고 일단 집이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8%를 회사가 반, 내가 반 내는 거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집이 합산됩니다. 대략 서울에 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부과되거든요. 네. 그럼 얘 8만 원 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폭탄 맞는 게 아니라 네. 네, 피부양자 자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뭐 부과를 많이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에 어떤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연금을 그래서 차라리 기준 초과를 안 하기 위해서 제때 받지 않고 일찍 당겨서 나눠서 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을 해줍니다. 조기 수령해서 금액을 확 떨어뜨려 놨는데 결국에 매해 물가 상승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언젠가는 다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탈락할 수도 있고 따로 내셔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부과 기준도 점점점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거를 모면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이 점점 빡빡해지는 게 네, 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노인은 너무 많고 지금 일을 해줄 그쵸. 청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게 조금 더 서로 좋아지려면 출산율이 늘어야 된다. 이건 출산율이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넘어가면 퇴직금은 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타니까 또 이거대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건 사실 퇴직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작은 돈을 받아 나오는 그렇죠. 게 아니라 보통 몇 억씩 가져 나오니까 일단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합니다. 짧게는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금 부과 시에 연분 연승을 반영해요. 그래서 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실제 근속기간은 20년이고 네. 실제 받아 나오는 퇴직금이 1억이다. 네. 그러면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은 100만 원 정도예요. 1%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근속기간은 30년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20만 원, 0.2%가 세금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굉장히 저율과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라는 거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퇴직자들에게는 퇴직소득세는 활용할 가치가 높아요. 아, 오래 다닐수록 최대한 좋은 네, 거네요. 길어질수록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럼- 짧게 근속할수록 네. 내가 낼 세율은 높아져요. 올라가요. 네. 그러면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게 되면 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소득세 자체가 좀 낮기도 한데 이걸 하물며 깎아주기까지 합니다. 올해 새로 이제 발의된 내용이 20년 이상 나눠받게 되면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낼 세금을 그냥 바로 내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IRP 계좌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넘겨서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내가 낼 세금의 30%, 20년 차까지는 40%, 그리고 21년 차 이후부터는 최대 50%까지 내가 낼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세율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임원들이나 퇴직금 자체가 규모가 크신 분들은 네. 이렇게 길게 나눠서 수령하시는 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길게 나눠서 받아라 이런 그렇죠. 느낌, 혜택을 아주 네, 많이 네. 주네요. 왜냐하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저기 활용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대출을 갚는다든지 자녀분 결혼자금으로 쓴다든지 내 연금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좀 안타까우니까 제발 세금 깎아줄 테니까 길게 받아 이런 기능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다가 세상을 뜨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IRP는 계좌예요. 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네, 거구나. 계좌 잔고에 있는 건 그대로 가족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근데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연금저축 IRP에서 납입하는 중에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납부 중에 세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 이게 과세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돌려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5.5에서 3.3% 연금 소득세를 뗍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도가 있어요. 연간 뺄 수 있는 한도가. 네, 그게 1,500만 원인데 그 한도 내에서 수령하시면 연금 소득세 5.5에서 3.3으로 분리과세 되는 거고요. 만약에 초과해서 받게 되면 전체가 16.5 과세됩니다.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기준이 네. 연간 총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빼야지 이 혜택이. 네, 맞아요. 그럼 과세이연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엔 세금을 떼는 거잖아요. 떼긴 떼죠. 그러면 네. 그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좋은 지금 건가요? 납입 중에는 최대 16.5를 돌려받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5.5를 떼는 거니까 수익이 안 났다 쳐도 10% 이상 효과를 보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돌려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수익을 내면 복리 효과도 나오겠죠? 그러면 연간 1,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월 125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닌데 만약에 이걸 넘었다. 그러면 그땐 또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네. 했었는데 초과됐다. 그럼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중에 1원이라도 초과했다. 그럼 전체가 16.5 기타 소득세를 뗍니다. 근데 전체가 이렇게 띄어져 버리면 절대 이 1,500만 원을 넘기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세금 환급 16.5 돌려받고 또 16.5 토하면 여기다가 한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 얘기는 무조건 얘네는 가늘고 길게 받아라. 그렇군요. 퇴직소득세가 저율과세잖아요. 그쵸. 다른 데 활용하다 보면 얘가 연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연금저축 IRP는 1,500만 원씩 빼라는 얘기는 무조건 얘네는 연금으로 받아. 그렇구나.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립액이 많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적립액이 1억 5천 들어있다. 네. 그럼 1,500만 원씩 10년 뺄 수 있는 거고요. 3억이 들어갔다 수익이 잘 나서 그러면 1,500만 원씩 20년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사님 이 IRP라는 게 네. 몇 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였죠, 이게? 넣어두면 일단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뺄 가능한 수가 거거든요. 있는 거고. 네. 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지해야 돼요. 그래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자라는 기능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IRP는 55세 이후에 월 125만 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그러면 아까 좀 오프닝에서 비과세 연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요? 어쨌든 비과세 네. 연금 뭔가 좋을 것 같죠. 네. 세금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어. 않으니까. 이거는 생명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이고요. 실제 소득은 이자 소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비과세해 준다.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도 면제가 됩니다. 오. 근데 2014년도까지는 이게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도가 생겨버렸어요. 아. 일시 납은 1억까지, 그리고 적립식 한도는 월 15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종신형의 연금 형태로 받는다. 종신 수령하는 연금으로 받으면 무제한 비과세 되는 연금도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들으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쌓이는 그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소득이 있으니까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연금저축 IRP를 먼저 하는 거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비과세 연금보험도 같이 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일반 주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국민연금하고 이런 비과세 연금보험으로도 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네. IRP부터 차근차근 쌓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과세 연금 혜택까지 챙기면 더 좋겠네요. 네.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총정리 총정리 해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이 합산과세 되는 건데 실제 실효세율은 3에서 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로 저율과세 하거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금 받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뗀다고 해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면 게다가 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나눠 받으시는 전략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이제 세금 혜택 받았던 연금저축 IRP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 내에서만 받으면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 5.5에서 3.3% 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드렸던 비과세 연금보험은 가입하는 기준 조건만 지키면 받을 때 어떤 수익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총정리 부분에서 약간 궁금해진 게 네. 길게 나눠 받으려면 그 설정을 퇴직할 때 하게 되나요? 납입 중에는 계속 불리는 거 작업을 하는 거고 결국 받을 때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받을 때도 사실 내 마음대로 뭐 100만 원씩 꾸준히 20년, 30년 주세요도 가능하지만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을 때 좀 더 많이 뺏쓰고 싶기 때문에 자유롭게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일반 계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뺄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뺄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연자처럼 61세에 은퇴했는데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어요. 요때는 매달 500씩 빼다가 네. 국민연금 나오면 얘를 500씩 뺄 필요가 없잖아요. 뭐 100만 원씩 뺀다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오늘 진짜 이사님 모시고 이 연금, 이 세금 고민에 대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보시면서 좀 나도 이런 고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전화 1800-3626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